한밤중 외딴 마을의 오래된 집에서 35살 사회복지사 윤재는 피투성이가 된 할머니를 발견했다. 119요? 위치는 인터넷도 끊겨. 그때 깜깜한 길 끝에서 손전등을 든 보건소 의사 한소연 51이 나타났다. 여기까지 혼자 온 거예요? 이 마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윤재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오래 감춰둔 상처를 건드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을의 의문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존재가 된다. 문제는 마을 사람들은 이 둘의 관계를 이미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었고, 무엇보다 윤재 본인에게도 넘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윤재는 상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5세 사회복지사, 10년 경력.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윤재 씨, 진정하세요. 우리 다 힘든 거 알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윤재의 손이 떨렸어요. 어젯밤에도 악몽을 꿨습니다. 학대당하는 아이의 비명소리, 폭력 피해자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휴가 좀 쓰는 게 어때요? 휴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상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윤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지방 파견 어때요? 산골 마을 보건소에서 임시 근무. 3개월만. 지방이요? 네, 조용한 곳이에요. 거기서 좀 쉬면서 일해요. 케이스도 많지 않고. 윤재는 잠시 생각했어요. 도시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소음과 비명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일주일 후 윤재는 버스를 타고 산골 마을로 향했어요. 도시에서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죠. 산 또 산.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윤재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3개월을 견딜 수 있을까? 버스 종점에 내리니 작은 읍내였어요. 인구 800명이라고 했습니다. 상점도 몇 개 없었죠. 보건소는 읍내 끝에 있었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윤재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회복지사 윤재입니다. 접수 창구에 있던 간호사가 윤재를 봤어요. 왔어요. 소장님 자리 비셨는데. 잠깐만요. 간호사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재는 보건소 안을 둘러봤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윤재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재는 돌아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의사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냉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이에요. 여기 의사. 당분간 같이 일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윤재가 악수를 청했지만 소연은 받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짐 풀고 후에 오리엔테이션 할게요. 숙소는 2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소연은 차갑게 돌아서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윤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저렇게 차가울까? 2층 숙소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산만 보였죠. 3개월.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윤재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도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사건이었어요. 학대당하는 7살 아이를 구출했지만 아이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윤재는 그 현장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출근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죠. 여기선 조용히 지낼 수 있겠지. 오후 3시 윤재는 1층 상담실로 내려갔어요. 소연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네. 소연은 서류를 윤재에게 건넸어요. 여기 관할 지역 주민 명단이에요. 독거노인 23명, 장애인 가구 5곳. 주 1회 방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용하지만 쉽지 않아요. 윤재는 소연을 봤어요.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인가요? 주민들이 배타적이에요. 외지인을 싫어하죠.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밤에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 왜요? 위험해요. 길도 어둡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가정 방문 다닐 거예요. 9시까지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재는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 윤재는 읍내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주민 몇 명이 윤재를 흘끔거리며 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보건소의 새로운 복지사래. 또 외지인이네. 얼마나 버틸라나.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재는 불편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밥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윤재는 읍내를 둘러봤어요. 가로등도 몇 개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칠흑같이 어두워졌죠. 여기서 3개월. 버틸 수 있을까? 윤재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숙소에 도착해 불을 켰어요. 창밖을 보니 산만 보였습니다. 별도 많았죠. 윤재는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아니면 뭔가 끄는 소리? 윤재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웠거든요. 기분 탓이겠지. 윤재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윤재는 겨우 잠들었어요.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또 그 아이의 비명이 들렸죠. 새벽 3시, 윤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에 와도 똑같네. 윤재는 물을 마시며 진정했어요. 창밖을 보니 여전히 칠흑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잘할 수 있을까? 윤재는 다시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윤재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소연이 차 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출발해요. 첫 가정 방문. 네. 두 사람은 차에 탔어요. 소연이 운전했습니다. 차는 산길로 향했죠. 오늘은 독거노인 3분 방문할 거예요. 건강 체크하고 필요한 거 있는지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차는 좁은 산길을 올라갔어요. 윤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집도 거의 없었죠. 여기 사람이 사나. 30분쯤 가니 낡은 집 하나가 보였어요. 소연이 차를 세웠습니다. 도착했어요. 첫 번째 댁.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어요. 소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김소연 의사.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또 왔어요. 네 할머니. 건강 체크하러 왔어요. 이분은 새로 오신 복지사님. 할머니는 윤재를 봤어요. 젊은 사람이네. 여기까지 고생이 많아요.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연은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약을 확인했어요. 윤재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정돈돼 있었죠. 할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윤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어요. 소연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노인분들 다 외로워요. 자식들은 다 도시로 갔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와야 하는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아까의 차가움과는 달랐습니다. 윤재는 소연을 봤어요. 이 사람.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집도 방문했어요. 오후 3시쯤 돼서야 보건소로 돌아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도 방문 있으니까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윤재는 숙소로 올라갔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윤재는 일찍 잠들었어요. 하지만 자정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재씨, 지금 당장 나와요. 소연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독거노인 신고 들어왔어요. 넘어지셨대요. 빨리. 윤재는 서둘러 옷을 입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소연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요. 빨리.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윤재는 긴장했습니다. 어느 분이세요? 오늘 오후에 갔던 첫 번째 할머니. 넘어져서 못 일어나신대요. 차는 산길을 올라갔어요. 하지만 너무 어두웠습니다. 소연이 헤드라이트를 켰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이 길. 맞아요. 맞아요. 조금만 더. 하지만 길은 점점 좁아졌어요. 결국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걸어가야 해요.
얼마나요? 10분쯤.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걸었어요. 윤재는 불안했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때 소연이 멈췄어요. 윤재 씨. 네? 제 뒤를 따라오세요. 절대 떨어지지 말고. 소연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윤재는 긴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윤재는 소연의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움직이는 소리. 윤재는 멈췄어요. 소연 씨.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요. 소연은 윤재의 손을 잡았어요. 윤재는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둠 속을 걸었어요. 윤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 집이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이 문을 열며 급하게 들어갔어요. 윤재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아이고, 선생님,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디 다치셨어요? 소연은 재빨리 할머니를 살폈어요. 윤재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소연은 능숙하게 할머니를 진찰했어요. 윤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연은 정말 프로였죠. 골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 가봐야 해요. 119 불러야 하나요?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려요. 제가 직접 모시고 가는 게 빠를 거예요. 소연과 윤재는 할머니를 차까지 부축했어요. 어둠 속을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윤재 씨, 할머니 안전하게 모시고 가세요. 제가 앞장설게요. 네. 소연이 손전등을 들고 앞서갔어요. 윤재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따라갔습니다. 숲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윤재는 계속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연 씨, 여기 우리밖에 없는 거 맞죠?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차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태웠어요. 소연이 운전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30분이에요. 윤재 씨, 할머니 상태 계속 체크해주세요. 네. 윤재는 뒷자리에서 할머니를 돌봤어요. 할머니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고마워요. 젊은이.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응급실에 맡겼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심한 타박상이었죠.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난색을 표했어요. 입원은 돈이 걱정하지 마세요. 복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처리할게요. 할머니는 푹 쉬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병원을 나온 건 새벽 2시였어요. 소연과 윤재는 주차장에서 차에 탔습니다. 수고했어요. 소연이 먼저 말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 씨가 더 수고하셨죠. 이게 우리 일이니까요. 소연이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다시 산길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윤재가 물었어요. 소연 씨, 아까 숲에서 뭔가 있었나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왜요?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기분 탓이에요. 밤에는 다 그래 보여요.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윤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내일. 아니, 오늘 오전은 쉬어도 돼요. 소연 씨도 쉬세요. 네.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윤재는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아까 소연이 자신의 손을 잡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손을 잡았을까? 그냥 길 안내하려고? 윤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자. 소연은 그냥 동료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윤재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소연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상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할머니 입원 관련 복지 신청서를 작성했죠. 1시간쯤 지나 소연이 상담실로 들어왔어요. 윤재 씨, 커피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소연은 커피 2잔을 타와서 윤재에게 건넸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젯밤 고생했어요. 소연이 먼저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처음인데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어요. 윤재는 소연을 봤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소연 씨,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5년 됐어요. 5년. 오래 계셨네요. 원래는 잠깐만 있으려고 했는데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소연은 창밖을 봤어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거든요. 떠나면 의사가 없어져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윤재 씨는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윤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망쳐 왔어요. 도망? 네, 도시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윤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학대 사건, 번아웃, 악몽. 모든 걸 말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들어줬죠.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정말.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은 윤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선 천천히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윤재는 소연을 봤어요. 소연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연이 손을 놓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우린 동료니까 조심해야죠. 소연은 일어서며 진료실로 돌아갔어요. 윤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왜 갑자기 선을 긋지? 윤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연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는 읍내를 산책했어요. 주민 몇 명이 윤재를 봤습니다. 저 사람 보건소 새로 온 사람이지? 그러게. 소연 선생님이랑 붙어 다니더라. 또 시작이네. 소연 선생님 남자 복이 없어. 윤재는 그 말을 듣고 멈췄어요. 무슨 뜻일까? 하지만 주민들은 윤재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재는 불편했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소연 씨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윤재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아직 친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마을에서 사람이 사라졌대요. 일주일 후 간호사 미숙이 윤재에게 말했어요. 윤재는 놀라 미숙을 봤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한 달 전에 등산객이 실종됐어요. 아직도 못 찾았대요. 경찰은요? 수색했지만 못 찾았어요. 산이 너무 넓어서. 윤재는 불안했어요. 이 마을, 뭔가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 윤재는 소연에게 물어봤어요. 소연 씨 실종 사건 들으셨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익숙해요. 여기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가끔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윤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소연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두 사람은 가정 방문을 갔어요. 산 중턱에 사는 독거노인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요즘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윤재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소리요? 발소리 같은 거. 여러 명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소연이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냥 야생동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사람 발소리야. 분명히. 윤재는 소연을 봤어요. 소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차로 돌아오는 길 윤재가 물었어요. 소연 씨, 정말 야생동물이에요? 그럴 거예요. 확신하세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윤재 씨, 여기선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왜요? 그냥 그게 편해요. 윤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연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저녁 윤재는 숙소에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이 마을 관련 뉴스를 찾아봤죠. 몇 건의 실종 사건이 나왔어요. 최근 5년간 3명이 실종됐습니다. 모두 등산객이었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이 실종될까? 윤재는 불안했어요. 이 마을에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쯤 윤재는 잠들려고 불을 껐어요.
하지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여러 명이 걷는 소리. 윤재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봤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죠. 윤재는 긴장했어요. 누구지? 발소리는 보건소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는 소연에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요? 발소리요. 여러 명이 지나가는. 소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윤재 씨, 밤에는 창문 열지 마세요. 그리고 밖을 보지도 마세요. 왜요? 그냥 그래야 해요.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윤재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윤재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윤재는 읍내 슈퍼에 갔어요. 생필품을 사려고요. 계산대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윤재를 봤어요. 복지사 선생님이죠? 네, 맞아요. 조심하세요. 여기는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조심하세요. 누군데요? 몰라요. 하지만 위험해요. 절대 밤에 밖에 나가지 마세요. 윤재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세요?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조심하세요. 윤재는 불안했어요. 이 마을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윤재는 소연을 만났어요. 소연 씨, 윤재 씨, 웬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보건소 상담실에 앉았어요. 윤재는 슈퍼 아주머니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재 씨,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위험하다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예민한 거예요. 정말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재는 답답했습니다. 소연 씨, 저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윤재 씨, 소연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은 3개월만 있다 갈 사람이에요.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윤재는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미안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윤재는 일어섰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윤재는 상담실을 나갔어요. 소연은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윤재 씨. 하지만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할머니 퇴원하셨대요. 일주일 후 소연이 윤재에게 말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방문해야겠네요. 같이 갈까요? 네. 지난주의 언쟁 이후 두 사람은 어색했어요. 대화도 업무에 관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소연이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차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산길은 여전히 좁고 험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윤재가 중얼거렸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기가 고향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안전이 걱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와야죠.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소연이 급하게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윤재도 함께 도왔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소연과 윤재는 할머니의 빨래를 대신 널어줬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두 분 다. 집 안에 들어가 할머니 건강을 체크했어요. 다행히 회복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를 뒤로하고 차로 돌아왔어요. 소연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윤재 씨. 네?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윤재는 놀랐어요. 소연이 먼저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상처 줬죠. 윤재는 소연을 봤어요. 소연의 표정이 미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도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복잡해요.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고.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윤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소연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보건소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어요. 두 사람은 식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재 씨, 여기 생활은 어때요? 조용해서 좋아요. 도시보다 훨씬 회복되고 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악몽도 줄었고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어색함이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소연이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산책할래요? 날씨도 좋은데. 좋아요. 두 사람은 보건소 뒤쪽 산책로를 걸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소연은 단풍잎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그래요. 여기 오니까 숨 쉬는 게 편해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윤재 씨. 네?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윤재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소연 씨도 그래요. 저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윤재는 부끄러웠어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산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윤재 씨, 3개월 후에 떠나면 아쉬울 것 같아요. 소연의 말에 윤재는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요. 정말요? 네, 소연 씨랑 일하는 게 좋거든요. 소연은 윤재를 봤어요. 윤재도 소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돌아가야죠. 네. 두 사람은 일어나 보건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까의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윤재는 숙소에서 생각했어요. 소연 씨, 나한테 관심 있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이 차이도 있고 그냥 동료로 좋아하시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가정 방문을 갔어요. 이번에는 장애인 가구였습니다. 40대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덕분에. 하지만 집 안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냉장고도 거의 비어 있었죠. 혼자 생활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요. 10년째 이렇게 살았으니까. 윤재는 가슴이 아팠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지원 연결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윤재가 말했어요. 저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와야죠. 주 1회로는 부족해요. 더 자주 와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은 윤재를 봤어요. 그럴까요? 네, 제가 일주일에 2번 올게요. 윤재 씨, 과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도 쉬어야 해요. 괜찮아요. 이게 제일이니까요. 소연은 미소 지었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재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소연이 말했어요. 윤재 씨랑 일하니까 힘이 나요. 저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봤어요. 조금씩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XX야.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해. 주민의 고함 소리가 보건소를 울렸어요. 윤재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복지 점검은 복지고 나발이고 꺼져. 다시는 오지 마. 남자는 윤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윤재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도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폭언, 협박, 폭력. 윤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연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윤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윤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소연은 윤재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앉아요.
물 마셔요. 소연이 물을 건넸어요.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윤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연은 윤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재 씨,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는 왜 맨날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요? 윤재는 울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소연은 윤재를 안았어요. 울어요. 괜찮아요. 여기선 괜찮아요. 윤재는 소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연은 조용히 윤재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보기 안 좋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연은 윤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힘들면 울어도 돼요. 윤재는 조금 진정했어요. 소연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소연은 윤재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숙소에 올라가려 했지만 소연이 불렀어요. 윤재 씨 잠깐만요. 네? 오늘 혼자 있지 마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괜찮아요. 소연 씨도 피곤하실 텐데 저도 혼자 있기 싫어요. 같이 먹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 갔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오늘 날씨 안 좋네요. 그러게요. 우산 가져왔어요. 아, 없어요. 제 거 같이 써요. 식사를 마치고 보건소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우산 하나를 함께 썼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웠습니다. 윤재는 긴장했어요. 윤재 씨. 네? 오늘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하지 않아요. 약해요. 아니에요. 강해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잖아요. 윤재는 소연을 봤어요. 소연도 윤재를 봤습니다. 비가 두 사람의 얼굴을 적셨어요. 우산이 작아서 둘 다 젖고 있었죠. 소연 씨, 젖고 있어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멈춰 섰어요.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윤재의 뺨에 손을 댔어요. 윤재 씨, 울어도 돼요. 여기선 누구도 당신을 몰라요. 윤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소연 씨,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윤재는 소연을 안았어요. 소연도 윤재를 안았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우리 들어가야죠. 네. 보건소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윤재 씨, 빨리 올라가서 씻어요. 감기 걸려요. 소연 씨도요. 네. 그럼 내일 봐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윤재는 숙소로 올라갔어요. 샤워를 하며 아까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소연 씨가 날 안아줬어. 윤재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소연 씨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소연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돼. 나이 차이도 있고. 게다가 소연 씨는 그냥 동료로 챙겨준 거야. 윤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연도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소연은 자신이 윤재를 안았던 순간을 후회했습니다. 선을 넘었어. 동료로만 대해야 하는데. 하지만 소연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윤재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나는 51, 윤재는 35. 말도 안 돼. 소연은 머리를 감쌌어요. 그냥 동료로만 생각하자. 3개월 후면 떠날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어색했어요. 어젯밤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죠. 윤재 씨, 어젯밤은 괜찮아요. 소연 씨가 위로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어색한 공기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소연 선생님이랑 복지사 선생님이 요즘 붙어 다니던데? 읍내 슈퍼에서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윤재는 물건을 사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게
맨날 같이 다니더라. 또 시작이네. 소연 선생님이 남자복 없어서. 윤재는 불편했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 때 아주머니가 윤재를 봤어요. 복지사 선생님 조심하세요. 네? 여기 사람들 뒷말 잘해요. 특히 소연 선생님 관련해서는. 무슨 뜻이에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소연 선생님이랑 가까워진 남자. 결국 다 떠났어요. 왜요? 마을 사람들이 못 견디게 했죠. 뒷말하고 괴롭히고. 윤재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이 마을 사람들 소연 선생님을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다른 남자가 가까이 하면 싫어하죠. 윤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건소로 돌아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 씨, 마을 사람들이 우리 뒷말한대요. 소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소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재 씨, 우리 거리 둬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마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우리 사이를. 오해요? 우린 그냥 동료인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안 그렇게 봐요. 윤재는 답답했어요.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선. 뒷말이 무서워요. 소연은 윤재를 봤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분간 같이 다니지 말아요. 소연 씨, 제발 이해해줘요. 윤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소연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거리를 뒀어요. 가정 방문도 따로따로 갔습니다. 윤재는 외로웠어요. 소연과 함께 일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재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편했는데 이제는 피해야 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소연이 보고 싶었지만 다가갈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윤재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단풍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연도 거기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었죠. 윤재는 다가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다가갔습니다. 소연 씨. 소연이 놀라 돌아봤어요. 윤재 씨, 여기 계셨네요. 산책 나왔어요. 윤재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저도 산책하다가.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어색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윤재 씨. 네? 미안해요. 당신을 피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았는데 마을 사람들 눈치 보느라. 괜찮아요. 소연 씨도 힘드실 텐데. 소연은 윤재를 봤어요. 윤재 씨, 당신은 제게 어떤 사람이에요? 윤재는 당황했어요. 네? 동료예요? 아니면? 윤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잘 몰랐거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연 씨랑 같이 있으면 편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윤재 씨, 우린 안 되는 거 알죠? 왜요? 나이도 다르고. 제 나이가 51예요. 당신은 35이고.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상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윤재는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전 상관없어요. 소연 씨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소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윤재 씨, 안 돼요. 왜요? 당신은 3개월 후면 떠나잖아요. 그럼 우린 끝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당신 인생이 있잖아요. 소연은 손을 뿌리쳤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우린 안 돼요. 소연은 일어나 떠났어요. 윤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연 씨, 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야? 윤재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도 이해됐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잠들 수 없었어요. 소연 생각뿐이었죠. 나 소연 씨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윤재는 인정했어요. 자신이 소연을 사랑한다는 걸. 하지만 소연은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갔대요. 한밤중 소연이 윤재를 깨웠어요. 윤재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저녁 8시쯤. 지금 3시간째 못 찾고 있어요. 위험하겠는데. 그래요. 산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탔어요. 마을 사람들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북쪽 산을 수색할게요. 소연이 말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산길을 올랐어요.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소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점점 폭우로 변했습니다. 윤재 씨 우산 없어요? 없어요. 소연 씨도요? 저도.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계속 수색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길이 미끄러워졌어요. 소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하세요. 윤재가 소연을 잡았어요. 소연은 윤재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윤재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 잡으세요. 안전하게 가야죠. 소연은 윤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계속 올라가다 절벽 근처에 도착했어요.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여기 위험해요. 조심해서.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줘. 할아버지다.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절벽 아래에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움직이지 마세요. 소연이 소리쳤어요. 119 불러요. 여기 신호 안 돼요. 그럼 직접 내려가야 해요. 위험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윤재는 결심했어요. 제가 내려갈게요.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소연 씨는 여기서 지켜봐 주세요. 윤재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갔어요.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조심해요. 네. 윤재는 천천히 내려가 할아버지에게 도달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파. 다리가. 윤재는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 로프 있어요? 잠깐만요. 소연은 급하게 차로 달려가 로프를 가져왔어요. 로프를 내려 윤재에게 던졌습니다. 잡아요. 윤재는 로프를 잡고 할아버지를 묶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올렸습니다. 소연도 로프를 당겼어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할아버지를 끌어올렸습니다. 조금만 더. 드디어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윤재도 올라왔습니다. 휴. 살았다. 윤재는 땅에 주저앉았어요. 소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윤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소연이 윤재를 안았어요. 정말 놀랐어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바보.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윤재도 소연을 안았어요. 소연 씨,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절벽 옆에서.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건소로 돌아온 건 새벽 5시였어요. 두 사람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빨리 씻어요. 감기 걸려요. 소연 씨도요. 네. 하지만 두 사람은 헤어지지 못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재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선 그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비겁했어요. 당신 마음을 무시했죠. 소연은 윤재를 봤어요. 윤재 씨. 당신이 좋아요. 윤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우린 안 돼요. 알죠? 왜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허락 안 해요. 나이도 상황도. 윤재는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전 상관없어요. 소연 씨만 괜찮으면. 소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윤재 씨. 정말?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하지만 소연은 이내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네, 천천히 해요.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소연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윤재는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밤의 일이 계속 떠올랐죠.
무언가 변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밤이었어요. 우린 직업이 있고, 나이도 있고.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윤재를 불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재는 불안했어요. 뭔가 안 좋은 말을 들을 것 같았죠. 어젯밤 일 잊어주세요. 네? 제가 감정에 휩쓸렸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우린 안 돼요. 윤재는 당황했어요. 왜요? 어제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함께하는 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은 창밖을 봤어요. 윤재 씨, 전 51예요. 당신은 35, 16살 차이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윤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소연은 놀라 윤재를 봤습니다. 윤재 씨, 전 소연 씨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 경력도 있고 미래도 있잖아요. 그게 소연 씨보다 중요해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재 씨, 제발 이해해줘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소연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당신은 3개월 후면 떠나요. 그럼 우린 끝이에요. 그걸 감당할 자신 있어요? 윤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떠나지 않을게요. 안 돼요. 당신 인생은 여기가 아니에요. 소연 씨가 있으면 여기가 제 인생이에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안 돼. 소연은 진료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윤재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연 씨.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윤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날부터 두 사람은 더 어색해졌어요.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혼자 가정 방문을 다녔어요. 소연도 혼자 진료를 받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재는 다시 소연을 찾았어요. 소연 씨, 할 말이 있어요. 윤재 씨,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소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제가 느낀 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 소연 씨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윤재 씨, 나이 따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 시선도 상관없어요. 전 소연 씨만 있으면 돼요. 소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소연 씨도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맞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사랑해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예요. 나이도 직업도 상황도. 소연이 소리쳤어요. 전 윤재 씨를 사랑하지만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소연 씨와 함께면 행복해요. 지금은 그렇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늙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윤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린 안 돼요. 소연은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윤재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제발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윤재 씨, 놓아줘요. 싫어요. 절대 안 놓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재 씨, 제발. 소연 씨, 사랑해요. 소연은 윤재를 안았어요. 윤재도 소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결국 소연이 물러섰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소연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윤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윤재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사랑하는데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윤재 씨, 본청에서 연락 왔어요. 2주 후 간호사 미숙이 윤재를 불렀어요. 윤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윤재입니다. 윤재 씨 복귀하세요. 다음 주부터 본청 출근입니다. 윤재는 멈칫했어요. 벌써요? 아직 3개월 안 됐는데. 마을 살인 미수 사건 보고 덕분에 큰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조기 복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복귀하세요. 수고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윤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귀. 떠나야 한다고? 윤재는 소연을 찾았어요. 소연은 진료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본청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왔어요. 소연의 손이 멈췄어요.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그래요. 당연한 거죠. 원래 임시 파견이었잖아요. 하지만 축하해요. 성과를 인정받았네요. 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전 바쁘니까 나가주세요. 소연 씨, 나가요. 소연이 소리쳤어요. 윤재는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소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떠나는구나. 결국 소연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별할 거라는 걸.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너무 아팠습니다. 윤재도 숙소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떠나기 싫어. 소연 씨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복귀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직장을 잃게 되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기억만 가득했죠. 떠나기 전날 윤재는 소연을 찾았어요. 소연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소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할 말 없어요. 잘 가요. 소연 씨,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왜요? 어차피 떠날 거면서. 소연 씨가 붙잡아주면 남겠습니다. 소연은 윤재를 봤어요. 윤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말 남을 거예요? 네. 소연 씨가 원하시면. 소연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붙잡고 싶어.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당신 인생을 망칠 순 없어요. 소연 씨와 함께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도시에서 일해야 해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소연 씨, 잘 가요, 윤재 씨. 행복하세요. 소연은 진료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윤재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연 씨, 사랑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윤재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럼 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재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짐을 들고 홀로. 소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기대했지만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버스가 도착했어요. 윤재는 짐을 싣고 탔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건소가 보였어요. 하지만 소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재는 눈물을 흘렸어요. 소연 씨, 사랑했어요. 한편 소연은 진료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버스가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잘 가요. 윤재 씨. 소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소연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됐지만 소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윤재 씨, 행복하세요. 제발. 소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개월간의 인연은 그렇게 끝났어요. 말하지 못한 진심만 남긴 채 서로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